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무더위가 목요일 저녁 10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결합되면서 매우 위험한 수준의 더위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브라이언 코버거가 지난 23일 수요일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잔혹한 살인사건의 법적 절차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높은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세금,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은퇴 예산을 압박하면서 많은 실버 세대들이 더욱 저렴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 주거지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에셋이 발표한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에서 소득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연간 73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22년 세금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유엔의 한 인권 전문가가 국제정책과 담론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지우던 것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며 성에 기반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버가 최근 여성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인 여성 선호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지난 21일 월요일 웹사이트에 선수 안전 정책을 조용히 개정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 달인 23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무더위가 목요일 저녁 10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결합되면서 매우 위험한 수준의 더위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는 100도에서 110도 사이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열 관련 질병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무더위는 목요일 밤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이 오기 전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관세 무역 협상을 잇따라 타결해 한국이 다음 차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상이 타결돼 한미 간 주고받기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번째 교역국인 일본과의 관세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수입해오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당초 발표됐던 25%에서 15%로 낮추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 관세 25%가 고가 관세 15%로 인하됩니다.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수익의 90%나 미국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는 19%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산에는 제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일 간의 협상 타결 내역을 보면 무엇을 주고 얼마나 받아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에셋이 발표한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에서 소득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연간 73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22년 세금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주별 상위 1% 소득 기준의 큰 편차입니다.
전국 평균 73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주들이 있는 반면 그보다 낮은 주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상위 1% 소득 기준을 기록한 주는 코네티컷으로 연간 105만 6,996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달러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 뒤를 이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높은 소득 기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납세자 수가 17만 5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상위 1%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들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에셋은 각 주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 세금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아히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브라이언 코버거가 지난 23일 수요일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잔혹한 살인사건의 법적 절차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동기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당초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인 7월 2일 사형 구형을 피하기 위한 플리 바게인의 일환으로 4건의 1급 살인 혐의와 1건의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아이다호 법원의 스티븐 히플러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코버거에게 각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연속적으로 집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코버거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버가 최근 여성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인 여성 선호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여성 승객은 여성 운전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 여성 운전자 또한 여성 승객의 탑승 요청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이번 기능이 완전히 매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운전자 풀에 따라 매칭될 확률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40여 개국으로 확대되어 1억 건 이상의 여성 전용 운행이 이루어진 기존의 여성 운전자 우선 기능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높은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세금,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은퇴 예산을 압박하면서 많은 실버 세대들이 더욱 저렴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 주거지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퇴자들이 대도시를 등지는 주된 이유로는 재정적인 압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는 치솟는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정된 은퇴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부 대도시와 주는 재산세나 소득세가 높아 은퇴자들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은퇴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도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위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는 사회보장연금 외에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설문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절반 이상이 은퇴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안감은 은퇴자들이 더욱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자금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이유 외에도 대도시의 번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나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삶의 질 추구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지난 21일 월요일 웹사이트에 선수 안전 정책을 조용히 개정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 달인 23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나 기관이 연방기금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역시 개별 스포츠 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 규칙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이미 수영과 사이클, 육상 등 일부 국제연맹은 남성 사춘기를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항공기 탑승객의 복장 문제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거나 논란이 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탑승이 제지된 여성 승객들의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면서 항공사의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타나시아 그레이어가 지난 16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시카고행 스프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을 하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레이어는 몸에 달라붙는 파란색 민소매 상의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항공사 직원은 당신이 입은 반바지와 함께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항에서 40분 동안 대기하는 동안 아무도 복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올 때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항공사를 이용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 측은 그러나 이 여성이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지적을 받은 뒤에도 시정할 기회를 거부하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유엔의 한 인권 전문가가 국제정책과 담론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지우는 것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며 성에 기반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림 알살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제출한 상세 보고서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성과 소녀를 위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폭력과 차별을 이해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데 핵심적인 성별을 인정하는 기본 법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부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버거 체인 인앤아웃 버거의 CEO 린시 스나이더가 최근 가족과 함께 테네시주로 이주하며 해당 지역에 35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는 인앤아웃의 운영 중심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 있다면서 본사 이전이 아닌 제2의 거점 마련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인앤아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적 신념에 기반한 기업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스나이더는 나 또한 신앙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인앤아웃은 1990년대부터 포장지와 음료컵에 성경 구절을 새겨왔고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접시나 커피잔 등의 다른 제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통은 스나이더의 삼촌 리치 스나이더가 시작한 것인데요. 스나이더는 이를 자신의 리더십 아래 더욱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미 오브 러브라는 제자훈련 사역단체를 직접 설립해 직원들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영적 멘토링과 신앙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킹스 보이스 오페라 컴퍼니가 주관한 필리핀 바세코에 퍼지는 희망의 노래 콘서트 그리고 유치원 건축 지원 선교단 행사가 7월 16일부터 19일 필리핀 바세코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바세코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빈민 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문지연 선교사의 24년간 사역 중 처음이며 천여 명의 바세코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결합되어 매우 위험한 수준의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 역시 73도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